평생 최고급만 누려온 그들이 한국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운 진짜 이유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렌 투르안입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세상을 조금 쉽게 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아시아 수학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나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 이름 정도, 그리고 K-팝이 유명하다는 것 정도였죠. 작은 나라에서 뭘 그리 볼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정돈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건 다른 선진국 공항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터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승무원이 즉시 달려왔고 근처에 앉아있던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드렸고 다른 승객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분도 나타나서 맥박을 재고 상태를 확인해 주셨죠. 운전기사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경로를 바꿔서 달려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구경만 하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버스 안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할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같이 온 친구 메르트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괜찮다는 연락이 오자 메르트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쇼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똑똑하다고 인정받던 메르트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걸 목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였습니다. 버스 기사도 승무원도 승객들도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며칠 더 머무르면서 더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데 처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뭔가 배울 게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쯤 잠이 깼는데 그냥 누워있기가 답답해서 호텔 근처를 산책해보기로 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른 아침에 거리를 나서면 대부분 문이 닫혀 있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새벽인데도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몇몇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간판에는 한글로 쓰여 있어서 뭘 파는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시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리를 안내해 주시면서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영어 메뉴는 없었지만 그림이 있어서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국밥 비슷한 걸 주문했는데 할머니께서 음식을 가져오실 때 김치 접시도 함께 놓아주셨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치였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김치가 떨어지자 아무 말씀 없이 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제가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터키 돈으로 계산해보니 정말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께서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사탕 하나를 더 주시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터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이거나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저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침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르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관광지 근처라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봤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터키에서도 큰 쇼핑 지역들을 가봤지만 명동의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질서정연했고 상인들도 손님들을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는데 점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로 대화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샘플도 많이 주시면서 터키에 가서 써보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계산할 때였습니다. 실수로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돈을 더 냈는데 점원분이 일부러 저를 부르시더니 거스름 돈을 돌려주셨어요. 터키에서는 이런 경우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고등학생을 봤고 길에서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아저씨도 봤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게 다 연출이나 가식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메르트는 여전히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 몇 명은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 사흘째가 되자 학교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견학하고 그곳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을 만나자마자 놀랐습니다. 저희가 터키에서 왔다고 소개하니까 학생들이 터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탄불의 유명한 건물들은 물론이고 터키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한 학생이 1950년에 터키가 한국을 도우러 군대를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터키 사람인 제가 한국 학생보다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한국 학생들은 터키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7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심지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정작 그 작은 나라 학생들이 터키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메르트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할 때 한국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배웠을 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교육받은 대로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거든요. 특히 한 여학생이 터키와 한국이 형제 나라라고 말할 때의 표정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화교류 시간에는 터키 전통 춤을 보여주고 한국 학생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줬어요.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국경이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다를 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 학생들처럼 다른 나라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 아는 터키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말이에요. 부끄럽게도 저 자신부터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메르트와는 처음으로 의견이 심하게 갈렸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진심을 믿었지만 메르트는 끝까지 의심했어요. 둘 다 평소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좁게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가 크고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명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실수로 진열된 향수병을 떨어뜨렸습니다. 터키에서라면 큰 소동이 벌어졌을 상황이었어요. 가게 주인이 화를 내고 배상을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점원분이 달려와서는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향수병이 떨어지기 쉬운 곳에 있었다면서 자기들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주변 손님들도 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다니요. 터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니까 점원분이 물티슈까지 주면서 손에 향수가 묻었을까봐 걱정해 주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메르트와 제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갈등이 생겼습니다. 메르트는 제가 너무 쉽게 감동받는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터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트는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터키를 무시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계산대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점원분과 할머니가 한국말로 대화하고 계셨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조금 어눌한 영어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터키라고 대답하니까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터키가 한국 전쟁 때 도와준 나라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형제 나라라고 하시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당신의 오빠가 그때 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당시 15살이었는데 20살이던 오빠가 군대에 갔다가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형제처럼 지냈는지에 대해 생생히 들려주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터키 군인들이 한국 어린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심지어 자기 음식까지 나눠줬다고 하더군요. 전쟁 중인데도 한국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정작 터키 사람인 제가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다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터키와 한국이 영원한 형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70년 전 일을 아직도 그렇게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도요. 메르트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처음으로 조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냉소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깊은 역사와 인정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전에는 경복궁을 견학하고 오후에는 홍대에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경복궁에서 가이드분이 조선 왕조의 과학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추국이나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들이 유럽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메르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가이드가 자국 문화를 자랑하려고 과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특히 조선시대 과학서적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이런 수준의 과학기술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후에 홍대로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활기찼습니다.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도 많았어요. 터키의 이스탄불과 비슷한 면도 있었지만 뭔가 더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을 봤어요. 목소리도 좋고 연주 실력도 훌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도 돈을 내려고 했는데 메르트가 제 팔을 잡더니 왜 남의 나라에서 돈을 쓰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건 예의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좋은 공연을 봤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메르트는 우리가 관광객인데 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터키에서도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했어요.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메르트는 제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변했다고 했고, 저는 메르트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메르트가 화를 내면서 혼자 호텔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져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연주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연주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정말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혼자서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메르트와 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번 특별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시면서 넘어지신 거예요. 다리를 다치신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영어로 할머니와 소통을 도우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셔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응급차가 올 때까지 할머니 곁에 있어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당연한 일인데 왜 할머니께서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병원까지 함께 가서 할머니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딸분이 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제게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까 메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늦어서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니까 메르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냉소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날 밤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면서 메르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할머니를 도운 제 행동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면세점을 둘러봤는데 거기서도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실수로 화장품 샘플을 떨어뜨렸는데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터키에서라면 외국인 관광객이 그런 실수를 하면 눈총을 받거나 핀잔을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메르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자기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고 했어요.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해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분들의 인사를 받는데 그것도 정말 친절했어요. 그냥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편안한 여행 되시라고 인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한국적인 특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터키보다 훨씬 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넓다는 느낌이었어요. 메르트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화해보니 자기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인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명동에서 쇼핑할 때 찍은 사진,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을 볼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생들이 터키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감사함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메르트와 이야기하면서 둘 다 한국어를 배워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다시 한국에 와서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여행을 말이에요. 터키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일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만 나라의 수준을 판단했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이나 배려심이 단순히 외국인에게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는 것도 확신하게 됐어요. 버스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모습, 새벽 식당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학생들의 진심 어린 감사, 편의점 할머니의 눈물 등이 모두 진짜였거든요. 메르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메르트가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특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리 둘 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터키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잘해주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가족처럼 배려해주는 걸 봤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제가 향수병을 떨어뜨렸을 때,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을 때 모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더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높은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나라 전체를 발전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도 좋은 나라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한국에서 본 것 같은 시민의식이나 배려, 문화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물론 터키에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메르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둘 다 한국어를 진지하게 배워보기로 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더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터키의 역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터키와 한국의 역사적 관계나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마운 마음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 친구들을 터키로 초대해서 우리 문화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겨우 일주일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거든요. 메르트도 비슷한 마음인지 한국이 그립다고 하더군요. 터키에 돌아온 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특히 부모님은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는 한국 전쟁 당시 터키가 참전한 역사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한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과장된 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메르트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자기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과 주고받았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봤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는지 물어보고 터키에서도 안부를 전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정말 반가워하면서 터키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더군요. 메르트와는 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겪었던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둘 다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로 약속했어요. 몇 달 후에는 한국 관련 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어도 함께 배우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와 메르트 둘뿐이었는데 점점 참여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터키의 참전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였는데 왜 터키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어요. 1년 후에는 정말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는 첫 번째와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방문에서 받았던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요. 만약 한국 수학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좁은 생각을 가진 채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터키에서도 한국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메르트도 비슷하게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됐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 둘 다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을 생각해요. 새벽 식당 할머니, 편의점에서 만난 할머니, 친절했던 점원분들, 그리고 한국 고등학생들 말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위대함은 높은 빌딩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을 정말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요. 그리고 터키와 한국이 진짜 형제 나라라는 것도요.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터키 재벌 2세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짜 위대함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